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2 1차 시 함수의 수렴과 발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의 3개의 대단원 중 첫 번째 대단원, 그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보시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단계에서 A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표현 양식이 그래프에서 식, 그 다음에 식을 보면서 이것을 그래프의 관점과 식의 관점 양쪽에서 해석해 보는 것을 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C단계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A단계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시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A단계를 위해서 나가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수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간단한 말로 표현해보면요. 어떠한 상황에서 함수값이 어떤 실수 알파라고 하는 한 개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x값이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도 양쪽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함수값의 방향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느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부터 살펴볼까요? 자, x가 a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그래프를 쭉 따라서 가보게 되면 y좌표는 점점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도 함수의 그래프를 쭉 따라 가보게 되면 알파로 가까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즉, x가 a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변화했을 때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라고 하는 것에 앞 세 글자 LIM자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지 변수의 변화를 아래에다가 적어주게 돼요.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리미트 아래에다가 적어주고요. 오른쪽에는 함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fx 얘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알파다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함수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까이 가는지 지향점 같은 느낌인데 알파로 가까이 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개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케이스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호를 다루게 됩니다. 자,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게 될 텐데요. 이것은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예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x가 한없이 커지더라라는 거고요. 이것은 값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케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럼 옆에 그래프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x분의 1을 상황을 봤을 때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y좌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x축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y좌표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x축을 향해서 계속해서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수렴이다. 자, 그럼 주의 사항을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 함수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까이 가는지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함수값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살펴보게 됐을 때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0이 됐을 때는 함수값이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즉, x는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하지만 극한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모두 다 원점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즉, 지향점은 0, 수렴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그러면 발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들을 전부 다 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A의 왼쪽, 오른쪽 가까이 갈 때 다른 값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수렴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발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 개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건 아니니까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케이스는 조금 더 특이하게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함수값이 한없이 커지더라. 그래서 무한대를 이용해서 쓰게 되고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x는 a로 갈 때 이렇게 함수값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우리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더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이라고 얘기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발산의 케이스를 알아볼게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쉬운 함수의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보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럼 함수값도 한없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를 기호로 표현해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은 한없이 커져다 무한대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작아질 때의 함수값의 변화를 보시면 또 한없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값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용해서 쓰는 것들도 있더라. 자,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도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더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또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기호를 좀 다르게 써줄 건데요. 왼쪽일 때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더라 라는 의미로 A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는 큰 쪽에서 가까이 가더라. 그래서 A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을 그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x가 1에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반대로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사례, 예를 들면 1.1, 1.01, 1.001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x는 1 플러스로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의미로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베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의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의 함수값은 베타로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그래프가 함수값이 알파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 알파더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분석하게 된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x분의 x제곱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갈 때도 원점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도 원점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함수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역의 좌극한,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와 0 플러스로 갈 때 둘 다 0으로 가더라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 두 말을 동시에 고려를 해보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든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 x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즉 여러분들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수렴하게 된다면 똑같은 값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극한값을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개의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달라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베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의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는 베타지만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알파다. 즉 좌극하는 베타인데 우극하는 알파, 서로 같지 않죠.
이런 경우 우리 수렴한다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즉 발산하는 케이스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발산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은 값으로 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오늘의 프롤로그 미션 전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6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배웠던 좌극한, 우극한, 수렴, 발산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